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연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법사 카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마법사 카드에 대한 이해는 저번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마법사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마법사 카드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법사 카드를 보시면 1이라는 숫자는 준비된 시작이며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인물을 보면 한쪽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완즈, 어떤 실천, 행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의미는 이 마법사가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이나 방법을 결정하고 그거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단계, 실천하려는 단계. 그리고 탁자 위에 4가지 원소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자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빨강과 노랑의 색채는 이 마법사가 가진 열정과 적극성,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더 매지션이라는 키워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인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간략하게 카드 한번 봤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카드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법사 카드 1번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쇄 상태가 그닥 좋진 않아요. 제가 프린터 잉크를 교체했어야 되는데 바빴던 관계로 교체를 못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인쇄 상태로 여러분한테 분명한 문제 키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제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자, 1번 갈게요. 마법사 카드의 핵심 키워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 가능성을 기다리는 단계. 근데 이 마법사 단계는 기다리지 않아요. 이제 출발했고 오라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지요. 가능성을 기다리는 단계는 오히려 여사제 단계하고 맞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 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카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카드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나는 초보인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시는 분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다음에 이 다른 카드들 설명할 때 조금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지와 자원을 현실로 옮기는 단계. 자, 의지라는 건 내가 하나의 생각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하려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자원은 또 우리가 이미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물질들이나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랑 사귀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연락처는 알아야 되고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것들. 요게 되어 있는 단계다. 그거를 현실로 옮기는 단계다. 맞죠? 2번이 마법사의 핵심 키워드로 가장 적절해요. 3번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는 우리가 이제 그 유니버셜 웨이트는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이저에서 0번에서 21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0은 이제 시작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작이고 마무리가 21번이에요. 그래서 결과 정리는 21번에서 끝나요. 그게 바로 월드 카드거든요. 그래서 결과 정리는 월드에서 끝난다. 월드 카드다. 그러니까 3번은 아니죠. 운명에 맡기는 단계. 마법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카드를 보여드리면요. 이 머리 위에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겁나 머리 쓰고 있는 거죠. 제 표현이 그랬나요? 아무튼 엄청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 결정해서 실천한단 말이에요. 절대 운명에 맡기지 않아요. 운명이 아니라 난 운명에 저항하겠어. 내 뜻대로 실천하겠어. 뭐 이 마법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여자분을 보고 남자분이 반했는데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운명에 맡기는 단계에서는 그 남자친구하고 그 여자분이 뭐 헤어질 때까지 보겠다. 아니면 뭐 우연이나 어떤 계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됐지만 이 마법사는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가 손에 넣을 수 있지? 엄청 머리를 써요. 그래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하고의 사이를 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구안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명에 맡기지 않습니다. 마법사는. 그 다음에 구축된 관계를 통한 안정화 단계. 이거 지금 로가 아니고 볼펜도 안 나오고 있어요. 르인데 구축된 관계. 말이 좀 어렵다. 이미 쌓여진 단계. 이미 쌓여진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안정되게 다지는 단계.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중간 단계로 와서 안정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요거는 연인이나 황제 카드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른 카드들하고 연결 지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더 했어요. 자, 마법사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죠? 자, 마법사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기술 점수 9.0 이상. 예술성은 조금 모르겠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자, 첫 번째. 자,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볼펜도 잘 안 나와서 볼펜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특징이 아닌 것. 첫 번째, 언변이 좋고 장기가 많다. 이 마법사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리고 메비우스의 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장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마법사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고. 자, 마법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마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는요. 마법을 부리는 사람 자체가 사실 실제를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이게 없던 걸 만들어내거나 또는 진실을 좀 왜곡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를 좀 하잖아요. 마법비라는 게 속임수라는 그런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면은 자기 과시, 허세가 있고요. 사기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창한 말로 약속하지만 나중에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맞아요. 마법사는 말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로 약속을 해놔요. 근데 이 마법사가 심지가 굳거나 지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작은 분명히 하는데 그걸 지속하는 힘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너무 힘들면 내려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마법사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답은 그러면은 5번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 남았으니까. 고지식하고 인색하며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다. 요거는 마법사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되게 보수적이고 또 남한테 인색하고 자존심 강한 스타일은 오히려 펜타클 4번이나 황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건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마법사 성향의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4번까지 이렇게 쫙 답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닌 것만 5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를 만들 때 보면은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법사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을 가면요. 마법사 역방의 키워드가 아닌 것은 역방향.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역이라는 것은
원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방향, 정방향에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말하면 마법사 카드의 부정적인 키워드가 아닌 것은, 또 아닌 것 했으니까 아닌 것. 나머지는 마법사 카드의 역방향, 부정적인 의미이고 하나만 아닌 거죠. 골라보죠. 나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마법사는 원래 능력을 발휘하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으로 엎어버리면 발휘하기 어렵다가 되니까 이거는 역방향 키워드가 맞아요. 자, 일이 시작되기보다는 흐지부지 끝나버릴 수 있다. 이 마법사는 준비된 시작을 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또 부정으로 보면 시작하기 어려워지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역방향의 키워드가 맞아요. 그다음 3번, 실제적인 연애의 시작을 나타내며 기다리던 연락이 올 수 있다. 이거는 마법사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이니까 정방향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역방향 키워드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정답을 찾았으나 우리는 4번, 5번도 봅니다. 왜? 마법사 역방향의 의미를 좀 더 알아야 하니까요. 자신감 부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마법사는 자신감이 있어요. 빨강과 노랑의 색채를 통해서 자신감과 적극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으로 엎어버리면 바로 자신감 부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반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상대방의 성향의 키워드로 나왔다면 회피와 이기심을 가진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자, 상대방의 그 성향에서 마법사가 역으로 뜨면 마법사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부정적으로 보면 머리를 정말 많이 써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가 마법사의 역방향이면 되게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불리하면 회피해버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것저것 머리 써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마법사가 카드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카드가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면 쓰이면 아니면 리딩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역이나 또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올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할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흔들렸죠. 제가 문제를 이제 바꾸느라고. 자, 이번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인데 이게요. 3-1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번호가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자, 그 점을 잘 해보죠. 다음 상황에서 재회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의 결과로 마법사가 나왔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물론 카드 한 장으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배열과 카드 간의 연결 관계를 봤을 때 마법사 카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자분이 남자분의 거짓말에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남자분이 이를 수용해서 연락이 끊긴 지 2주일이 지났다. 이 둘은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 제가 실제 전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홧김에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데 또 남자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또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분들께서 재회 가능한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카드를 보면은 마법사 카드가 주카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재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법사 카드가 준비된 시작이고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분의 거짓말. 그러니까 남자분이 거짓말을 하는 걸 봐서는 마법사의 역방향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부정적인 성향이. 그러면 이 마법사가 남자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회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 남자분의 성향이 그대로 카드에 나왔고 그래서 남자분의 어떤 행동이
이 재회의 주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연락을 하거나 어떤 뭐 설득을 하는 행동을 해서 재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재회를 해도 남자분이 마법사 성향을 그대로 지닐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부정적인. 그러면 이 여자분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자기 유리하게 행동을 하려다가 들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회는 가능하나 비슷한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이별을 할 수 있다라고 리딩을 해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회를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근데 여자분들이 또 정이 많으시고 또 남자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면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내 사랑이 닿을 때까지 만나보시라고 조언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거 4번이고요. 이직이 가능할까? 이직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마법사가 나왔다면 어떤 리딩을 해야 할까? 자, 이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일단은 마법사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의지도 있고 또 자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단계다. 즉 요런 게 보통 이제 나왔을 때 주카드로 마법사가 나오면은 우리 고객님은 혹은 내담자님은 이미 본인만의 전문적 기술이 있고 또 이 이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먹으시고 행동을 하신다면은 이직을 할 수 있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법사라는 게 벌써 어떤 이제 행동만 실천만 한다면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이고 준비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마법사가 주카드로 나오면 이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카드하고 그 연관성을 보고 정확하게 리딩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카드 한 장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법사 카드 문제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좀 카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홈카페에서 연희를 찾으세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여사제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5월달 종합 운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